안녕하세요. 마야 강사 서영린입니다. 3D 툴에는 맥스와 마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임 업계 쪽에서는 맥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시네마틱 쪽에서는 마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마야를 공부하고 계시겠죠? 그 공부에 힘이 되어드리고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부터 각종 플러그인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야를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화면 회전, 이동, 축소 확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전을 시키고자 하실 때는 키보드에 Alt를 꾹 누른 상태로 좌클릭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야의 화면을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Alt를 누르신 상태로 이번에는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있죠?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소 확대를 할 때는요,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고 좌우로 당겨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주 회전, 축소, 확대, 이동 이렇게 자주 사용하니까 숙달 될 때까지 꼭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불러오고자 하실 때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셀프라고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툴을 밖으로 끄집어 내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강에 가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하는지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이 셀프다 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있는 메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또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해요. 여기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메뉴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만약 여기 있는 부분이 다른 메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가 약간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내가 만약 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델링 파트 쪽에다가 메뉴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모델링에 관계된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다른 걸 해놓게 되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다른 메뉴들이 떠 있으니까 작업하는데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오브젝트를 불러오실 때는 여기 있는 아무거나 불러오셔도 돼요. 저는 간단하게 한번 스피어를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원클릭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이 설정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메뉴에 크리에이트 안에 폴리곤 프리미티브스 안에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바로 누르자마자 원클릭으로 아이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드래그 해준 만큼 그 크기가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원클릭으로 불러오는 게 편해서 한 번에 불러오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폴리곤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불러오셔가지고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셀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오브젝트들도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 셀프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통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거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 그리드 정중앙에 위치되게 되는데요. 작업을 하실 때 혹시나 이 그리드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리드를 온, 오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만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폴리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기본적인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단축키 W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 툴이 나옵니다. 이동 툴이 나오는데요. 이동 툴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잡고 좌클릭으로 잡고 이렇게 당겨 보시게 되면은 이동이 가능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화살표에 보시게 되면 각종 색상들이 있죠. 녹색, 파란색, 빨간색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요거는 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녹색 부분 수직으로 서 있는 아이가 Y축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가 X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가 Z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색상별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축을 나타내주는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화살표를 잡고 단축키 W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요.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요게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이 이 아이로 조절해 준다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이는 회전 툴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와 좀 다른 모양으로 이동 툴이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시죠? 거기 있는 선을 잡고 이렇게 당겨 보시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저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W를 눌러서 다시 이동 툴로 갔다가 단축키는 W를 눌렀다가 단축키 E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회전 툴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동 회전이 있으면은 스케일 값 축소 확대해 주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은 키보드의 단축키 R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일 툴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에 있는 각 축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당겨 보시게 되면은 해당 축 방향으로만 아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요. 오브젝트의 가운데 있는 축을 이렇게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 보시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전체적인 평균적인 크기가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은 커지고요. 왼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은 줄어듭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런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내가 뭐 작업을 잘못해서 되돌리기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되돌아가기가 가능했죠. 마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Z키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되돌리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언두 기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능이 바로 되니까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되돌리는 기능을 다시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컨트롤 Y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아까 했던 작업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되돌리기를 다시 되돌리기 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뭐 이동 툴이나 회전 툴 같은 경우 아이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작아가지고 좀 크기를 키워주고 싶다 하실 때는 축소 확대 기능은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 옆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키 있죠?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툴을 축소 확대를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불러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폴리곤이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점선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가 되겠고, 이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아이 말고 폴리곤이라는 아이 말고 넙스라는 아이도 하나 있는데요. 자, 넙스라는 아이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불러온 게 여기 폴리곤 메뉴에서 불러온 아이가 되겠고, 그 옆에 보시면 커브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구체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 보시게 되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아이의 모양이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전혀 다른 형태로 아이가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왼쪽이 폴리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넙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띄워드리자면은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넙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의 형태는 부드러움을 기본으로 하고 점과 선을 활용하여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부드러움을 만드는 데는 참 좋긴 한데 면이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넙스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다 폴리곤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띄워드린 창에도 써져 있지만 점선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넙스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하죠. 다만 이제 복잡한 모델링을 해가면 해갈수록 상당히 파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불러오실 때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컴퓨터 성능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려운 상황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어지간해서는 작업이 잘 진행되니까 보통 폴리곤으로 요즘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선면으로 폴리곤을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형태를 잡아보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스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선 지워두고 폴리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곤을 불러오셨으면은 점선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조금 키워서 작업하기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을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 키보드에 F9번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의 형태가 약간 보라색이 있는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점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러 점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점 선택이고요. 만약 선을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 F10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나와 있던 점들이 다 사라지고 와이어 프레임, 선만 남아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게 되면은 선 위에, 그러니까 마우스가 위치해 있는 선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선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게 선 선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면 선택이 남아있죠. 면 선택 같은 경우에는
F11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형태는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선 선택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완전히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보이시죠? 면이 불이 들어오죠. 상태에서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 선, 면 선택 상태에서 다시 오브젝트 자체 선택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때는 F8번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와이어 프레임의 색상이 약간 연두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는 와이어 프레임이 아닌 오브젝트 선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업하실 때 오브젝트 선택 상태와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와이어나 면 선택 상태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 작업을 하실 때 F9나 10, 11까지 손이 가는 게 좀 멀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Shift를 누르시고, Shift가 아니고 그냥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9시 방향에 버텍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버텍스 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올려놓고 우클릭을 떼주시게 되면은 점 선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선을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클릭을 꾹 누른 상태로 12시 방향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떼주시게 되면 엣지라고 보이시죠? 엣지가 선이 되는데요. 선 선택 상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면 선택 상태로 바꾸고 싶으면 마우스 우클릭을 꾹 누른 상태로 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우클릭을 떼주시게 되면 면 선택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형태로 오브젝트에 선택되는 부분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선택 상태로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브젝트 선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1시 방향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우클릭을 올려놓고 떼어주시게 되면은 다시 오브젝트 선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들 해보시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이 시간을 끝내보겠는데요. 위에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면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겠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을 하고자 하실 때는 뭐 일일이 선택을 하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이나 선, 점을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을 하고자 하실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오래 걸리겠죠. 자, 이거를 보다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싶다면은 그 선상에 있는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면을 Shift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선상에 있는 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죠.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직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직으로 하고자 하실 때는 그러니까 원하는 면을 선택하시고 그 방향에 놓여 있는 다음 면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야 인터페이스를 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마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